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뉴스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에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같이 빠지는 테슬라, 중국에서 3년 만에 최저 판매량, 유럽 부진과 중유 임원들의 지속적인 퇴사, 그런데도 1조 달러 보상안과 로보택시, 옵티머스에 올인하는 머스크. 오늘은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는 1.2%가량 하락한 439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4,620억 달러까지 내려갔고요. 흥미로운 건 이번 하락이 테슬라 자체 악재가 새로 나온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날 시장을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가격이 무려 3% 가까이 하락해 주었습니다. AI 버글, 고평가, 너무 올랐다와 같은 우려로 AI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죠. 테슬라도 지금 시장에서 AI 로봇, 자율주행 스토리를 가진 종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상승하면 또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즉 이날의 하락은 테슬라만의 문제라기보다 AI 섹터 전체의 심리 위축 속에서 같이 빠진 케이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건강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중국의 판매 데이터입니다. 10월 기준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26,000대, 전년 대비 35% 감소, 전월 대비 63% 감소. 더 충격적인 건 점유율 변화입니다. 9월엔 8.7%, 10월엔 3.2%, 한 달 만에 점유율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덜 팔렸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마저 이러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테슬라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브랜드, 기술, 가격 경쟁력 조합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유럽, 미국 세 축 모두 다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른 채 그냥 머스크니까 테슬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낙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경고등이 켰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핵심 인력 이탈입니다. 때는 며칠 사이에만 봐도 사이버트럭의 총괄 아와스티, 모델 Y 생산과 글로벌 출시 통과를 맡고 있는 에바뉴엘 라마키압, 이 두 명이 연달아 퇴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년간 모델 3 출시 주도자와 모델 S와 X 책임자, 북미 인사, 영업부문 고위 임원, 심지어 AI 부문 책임자 밀란코바까지 줄줄이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 이탈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 제품과 핵심 사업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계 해석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마주한 시장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기존의 성장 공시를 그대로 반복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원 이탈은 후행지표입니다.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꽤 누적된 뒤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신호를 머스크가 알아서 새 사람을 뽑겠지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직 피로도와 전략 콘서트, 내부 갈등 가능성까지 한 번에 생각하셔야 하죠. 지금 테슬라 전기차 사업의 구조적인 고민은 이렇습니다. 글로벌에서 판매를 주도할 만한 새로운 베스트셀러와 모델, 신제품이 없다. 모델 3와 모델 Y는 이미 성숙기 모델입니다. 타이거 트럭은 화제성은 있었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돈 되는 모델이라 하기엔 어렵죠. 여기에 미국 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상황이 나타났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테슬라는 수천 달러 할인, 무료 업그레이드, 리스 조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전기차는 대체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지고 보조금이 줄고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그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젠 이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회사 측의 답은 명확합니다. 전기차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하겠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뒤로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2026년 2분기 출시 예정인 2인승 전기택시 사이버캡을 핵심 성장축으로 밀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며 오스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
대, 연간 수백만 대까지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차로 돈을 버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문제는 규제입니다. 이후 도로교통 안전국조차 FSD 안정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고, 완전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업체 정비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는 프리몬트의 연 100만 대 생산, 오스틴의 연 1000만 대 라인 생산 계획까지 언급하며 연간 수백만 대, 궁극적으로는 1억 대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죠. 연간 수백만 대 생산은 기술 실용성과 경제성이 둘 다 확보될 때의 이야기다. 아직 테슬라는 둘 중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즉 스토리는 화려하지만 실행과 비즈니스 모델, 단가 구조는 아직 물음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가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여전히 머스크를 붙잡고 있을까요? 테슬라에서 나온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 보상안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머스크가 2035년까지 전기차 2천만 대 인도, FSD 구독 1천만 건,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등등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면 최대 1조 달러 상당의 스톡 옵션을 받게 됩니다. 테슬라를 8배 이상 키우면 그때 너도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아라라는 구조인데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머스크를 10년 동안 회사에 묶어두는 장치. 둘째, 머스크 본인의 이해관계를 주주 가치 상승과 강하게 엮어두는 장치.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리스크는 크지만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즉 머스크 프리미엄이 그 리스크를 아직 상회한다라는 겁니다. 주가 보상한 통과 직후 테슬라가 급락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뉴스의 팔자였고 그 다음엔 그래도 머스크에게 한 번 더 걸어야 한다라고 심리가 돌아선 거죠.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본업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 모두 수요 둔화, 경쟁 심화, 할인 경쟁 등 심각한 상황에 마주한 상황이죠. 조직에서도 핵심 인물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AI 로보택시, 사이버캡, 옵티머스 등 미래 산업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조 달러 보상안이라는 장치를 통해 머스크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죠. 위험하냐고요? 네, 위험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속도로 AI 로봇,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를 한 방에 엮는 회사는 지구상에서 테슬라 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안전한 성장주가 아닙니다. 대신 성문했을 때 보상이 압도적인 고위험 고보상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 이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대하는 수익률을 스스로 정의해 보시죠. 그 기준을 가지고 테슬라를 본다면 이 종목은 더 이상 감으로 사는 주식이 아니라 논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자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략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서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머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칩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